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명확한 거는 김기현이 당대표고 땅 투기 의혹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총선을 치러져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위기라는 거고, 안철수 의원이 이 조직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국민의힘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도, 총선에서 진다고 하면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어야만 정권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보수 정권이 10년을 갈 수도 있는 거고 15년을 갈 수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을 살려서 대통령이 돼서 살리게 된다면 보수 정권은 10년이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정치 대비를 해서 안철수 의원 대통령이 됐을 때 한동훈이 정치에 대비를 해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15년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현실적인 사람을 뽑았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막연하게 망상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적자이기 때문에 적통의 피를 잇는 사람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질 거라는 거죠. 지금 뺏겼잖아요. 문재인한테 한번 뺏겼었죠. 근데 이번에는 찾아왔다고 해서 그대로 갈까요? 총선에서 지면은요, 그 자체 후보가 없으면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후보를 키워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에는 자체 후보가 그만한 그 체급이 없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다는 거죠. 대선 후보로 본다고 한다면. 오세훈 같은 경우는 부족한 거는 이미 다 증명이 됐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어차피 이 후보군 중에 덩치가 가장 큰 사람, 전체 국민에서 25%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오세훈 같은 경우는 그걸 유지하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한동훈 같은 경우도 보수들이 다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안철수 의원 중도 확장력이 있죠. 수도권에서 이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일화 안 했으면 그 당시에 뽑힐 수도 있었어요. 표 갉아먹어서 어느 한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포기 안 하면은 둘 다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철수 의원이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거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기를 했으면 안철수 의원도 당선을 하는 건데 0.7%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10% 이상으로 이재명을 이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후보를 원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후보를 원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도덕적으로 봤기 때문에 당선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0.7%라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에 뽑는다고 한다면은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그 주변의 장모나 자기가 이렇게 배신하는 행위나 아니면 또 그 주변인들 곽상도나 지금 그 도덕적이지 않은 부분들과 연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윤대진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이 다 그 도덕적이지 않은 부분들, 그때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된 건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음 총선 당연히 지는 거죠. 그럼 대선을 봐야 되는 건데, 국민의 힘으로 봐서는 대선을 봐야 되는 건데 안철수 의원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힘의 힘이 부족하다는 거고,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다시 조직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되겠죠.